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어제 뭐 비가 좀 오고 나서 그런지 영하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날씨가 쌀쌀해졌다고 움츠리면 안 되죠. 이럴수록에 움직여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요 김구 스타일로 쫙 한번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요즘 뭐 남녀노소 다 건강검진을 누구나 다 왔죠.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중에 약 40%는 지방간을 진단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 간 문제다라고만 생각하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방간은 간 문제뿐만 아니라 당뇨병 발병 위험이 80%가 높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간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술에 의한 알코올성 지방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성 지방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돼서 간 기능이 약해져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즉, 우리 이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 무게의 약 5%가 지방이 차지할 때 이걸 지방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 복부 비만, 지방간이 생긴 사람들은 서서히 이 복부에 비만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복부 비만자들은 지방간이 있고 지방간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복부 비만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방간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지방간이 어떤 증상이 있다면 야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어떻게 지방간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 상복부에 뻐근하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간에 지방이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것은 지방간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간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팽창하면서 우상복부에 뻐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를 뭐 많이 먹은 날 뭐 오른쪽 상복부가 좀 뻐근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방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간은 간 문제에 국한되느냐? 그럼 간만 신경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데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간은 각종 성인병, 즉 생활습관병에 발생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각종 성인병이 이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바로 복부 비만이고, 복부 비만이 있으면 지방간이 있고, 지방간이 있으면 복부 비만이 있고, 이런 복부 비만은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고,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되는 게 복부 비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으면 복부 비만이 있다고 하니 지방간을 진단받으면 복부 비만은 자동적으로 있는 거고,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은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병들을 성인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부 비만은 지방간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 즉 생활습관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고 작용될 수 있고, 또 이 중에 당뇨병 발병 위험이 80%가 높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8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고 있고, 내장 사이에 쌓인 지방이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혈당을 높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부 비만, 배뚱땡이는 다양한 성인병이 발생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방간을 없애도록 노력해야지. 그것은
체중을 줄이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몸무게를 좀 빼라 이겁니다. 몸무게를 빼려면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체중을 줄여라. 또 하나는 좀 술을 줄여라. 왜? 술을 먹으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따뜻하게 정종을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쓴 아주 큰 무언 그게 자라인 것 마냥 야 참 그 소주에다 참 맥주 먹으면서 그게 뭐 자라인 것처럼 그러면 나는 죽으러 가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복부 비만이 나는 하는 만큼 야 나는 또 복부 비만 지방간 또 싼다 싼다 할 때마다 내 뱃속에 지방 배뚱땡이는 계속 면적이 넓어지고 지방의 두께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찬 음식을 줄여라. 복부 비만 부르는 또 하나의 원인은 찬 아이스크림이에요. 찬 음식도 되지만 아이스크림이에요. 이런 것들은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줄이려면 어쨌든 성인병을 줄이려면 생활습관병 그 똑같은 얘기예요. 줄이려면 어쨌든 뱃살을 빼라. 운동해라. 적게 먹고. 아시겠습니까? 지방간이 지방간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이 뭐예요? 뭐 기름기도 물론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이 이 복부 비만을 생성시킨 또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좀 줄여야 됩니다. 빵과 과자, 그 다음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줄여야 됩니다. 간식. 그리고 여기 뭐 간혹 커피숍에 보면 뭐 텔레비도 그 뭐 선전이 나오는데 그 뭐죠? 뭐 그 커피 마시면서 거기에 과자들 이렇게 찍어서 먹는 그거 다 복부 비만의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부 비만을 줄이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동양약적 소견을 정리하면 지방간은 간에 관련되어 있고 간 기능 저하 시에 이 지방간이 자꾸만 생성되는 거죠. 즉 간이 차가워지면 지방간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간이 차가워지는 원인이 뭐냐 이게. 그건 혈액순환 장애, 즉 스트레스가 과다 누적됐을 때 미움, 분노, 원망이 과다 누적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지방간이 생성됩니다. 이걸 스트레스성 지방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음주를 줄여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먹을 때 찬 소주, 찬 맥주 크고 먹는 거. 젊었을 때 그렇게 먹으니 또 요즘 젊은 그 학생들도 그냥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지방간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술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찬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이 목구멍을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장이 차가워지면 위장은 차가워지면 죽습니다. 우리 몸 전부 다 차가우면 죽어요. 그래서 주변 장기에 열을 자꾸만 뽑아갑니다. 그래서 위장 주변에 좌측 가슴에 여기는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 간, 소장 다 있어요. 여기서 뽑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들은 자기 장기에 열을 뺏기면 자기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 열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밖에 있는 이런 방어막을 칩니다. 비닐하우스를 쳐요. 그 비닐하우스가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 아시겠어요? 복부 지방이에요. 지방이 있다는 것은 몸이 차갑다는 뜻이에요. 열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부 지방이 있는 사람들은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되게 차가운 것들을 좋아해요. 밀가루 음식을 줄여라. 제가 저기 한 번은 이수역에 있을 때 거기에 보면 그 시장에 먼지판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시장에 그 수제비가 아주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수제비를 매 점심에 11시 반에 먹으러 갑니다. 가서 일주일을 먹고 나니까 체중이 1kg가 불어요. 뭐 이렇게 불어가 여느 때하고 똑같이 수영하고 생식 먹고 똑하는데 그게 일주일 내내 매일 가서 그 수제비를 먹으니까 그래. 근데 이상하다. 그래서 수제비를 끊어봤어요. 딱 끊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이 탄수화물이 복부 비만을 부르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빵, 설탕이 들어간 이러한 음식들도 복부 비만을 부르는 원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빵, 과자, 뭐 이런 그 인스턴트 음식,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런 음식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영양 고칼로리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영양 고칼로리 음식을 고영양 저칼로리 음식으로 바꾸면 복부 비만을 해소할 수 있고 지방간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음식, 바로 생식이에요. 그리고 운동 부족.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비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비만이 생기지 않아요. 운동 선수들을 보세요.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니까 마라톤 선수 같은 사람들 보면 많이 먹고 많이 뜁니다. 그리고 특히 발을 자극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살이 절대 안 쪄요. 그리고 또 지방간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새끼발가락 요 밑에 부분에 간 반사고 있어. 이게 계속 뛰면서 하루에도 막 뭐 20km, 40km씩 뛰면서 이 발을 자극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모든 이런 건강을 지키는 기본은 맨발로 걸어랍니다. 맨발로 걷지 않고는 건강을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보감에 보면 하월가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월가만. 뱃속이 따뜻하면 병이 없다는 겁니다. 즉 따뜻한 음식을 먹고 물과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뱃속이 따뜻해야 되는데 거기에 차가운 음식, 찬 소주, 찬 맥주, 찬 아이스크림을 먹으니 복부 비만이 안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고유의 밥, 김장김치, 된장찌개,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장 이런 걸 먹으면 우리 몸속에 열나는 매운맛도 들어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신장 기능 좋게 하는 이런 소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건강식품 중에 가장 좋은 게 우리 고유의 음식이에요. 그걸 버리고 뭐 밀가루 음식을 먹고 뭐 과자 나부랭이 뭐 어디 커피에 찍어 먹고 그런 그 아주 그 노예근성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뭐 외국 거라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있어요. 우리 똥색 인간들은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이 최고의 보약이에요. 건강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 들으면 모든 병은 음식이 지금 잘못된 음식, 그죠? 이런 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서양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지방간도 생기고, 이것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 또?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성인병, 이 생활습관병이 생겨요. 그럼 만병의 원인이 이런 잘못된 음식 아니야. 그래서 모든 병은 음식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으면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어떻게? 음식을 잘 먹어 어떻게 먹는 거야? 그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다. 어떤 음식이 보약이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게 보약이에요. 다른 음식이 아니고 뭐 한의원에서 비싼 무슨 녹용 먹는 게 보약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저영양 고칼로리 음식이라 했죠. 그러면 고영양 저칼로리 음식 먹으면 된다는, 그게 바로 생식이에요. 살아있는 음식 생식이에요. 그리고 걸어라 이게, 맨발로 걸어라 이게. 생식 먹으면서 맨발로 걸어는 사람 치고 질병이 있으면 나와봐라. 없어요. 또 지방간이 생성이 되면, 내 몸속에 지방간이 생성이 되면 주먹을 쥐었다 이렇게 피면 여기에 하얗고 빨간 점이 손바닥에 박힙니다. 그것은 지방간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 배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다면 이 주먹을 쥐었다 이렇게 딱 피면 이 손바닥이 하얗고 까만 점들이, 하얗고 빨간 점들이 이렇게 막 쫙쫙쫙 이렇게 모래알 같이 박혀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방간이에요. 가서 검사해보면 지방간이에요. 그래서 지방간, 이것은 당뇨병 발병률의 80%,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조증상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잘못 먹고 있는 찬 음식을 많이 먹는 이러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생성되고 스트레스를 좀 줄이면 이런 지방간을 줄일 수 있고 성인병을 줄일 수 있고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건강법이다. 이렇게 오늘 지방간 당뇨병 발병 위험의 80%를 높인다 이렇게 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이팅!